감사합니다. 다음은 6.25 남침과 경과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국총연합 민병대 사령관이신 뱀나환 장군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5일날 오산 북방에서 최초의 접전이 있었습니다. 개전 8일 만입니다. 오늘날의 전투는 2, 3일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동맹군은 그 나라에 주둔해야 됩니다. 정은 소요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한미동맹입니다. (7월 10일날) 미 제24사단과 한국군이 대선에서 최초로 협조된 방어선이 구축이 됩니다. 그리고 8월 4일날은 밀려서 우리의 최후 방어선인 낙동강 방어선 전투가 시작이 됐고, 그 낙동강 방어선은 약 240km에 달합니다. 그리고 9월 15일날 국면 전환을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9월 15일 아침 만조를 위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9월 21일부터 낙동강 방어선에 바짝 붙어있던 북대군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9월 28일은 우리가 서울을 드디어 탈환하게 되고, 10월 1일날은 아침 7시에 드디어 산파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우리는 국군의날로 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 정부에서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을 국군의날로 변경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부는 역사를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꾸지 않으면은 고려연바의 대도 이념 전투에 시달리기 때문에 바꿔 나가는 겁니다. 10월 18일날 미 제8군과 한국 1사단이 드디어 평양에 입성하고, 10월 26일날 압록강 초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병사가 압록강 물을 수통에 담아서 대통령에게 보낸다는 일화가 있은 것도 바로 이 10월 26일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11월 5일까지 수수감사절 공세가 시작이 됩니다. 즉 국경선을 향한 막바지 공격입니다. 근데 유감스러운 것은 그 이전에 중공군 18개 사단 20만 명이 어마어마한 병력입니다. 20만 명이 이미 압록강 이남 산악지대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는 중공군 1차 공세를 맞이하게 되고 통일을 눈앞에 보고 좌절된 겁니다. 중공군 때문에 여러분, 중국은 삼국시대부터 우리의 적입니다. 어릴 때도 적이고 조선시대도 적입니다. 근데 현재 이 정부는 친중국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문제인 것은 문재인입니다. 11월 24일날 10시에 마지막 압록강을 확보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총진격을 합니다. 이때 맞이한 것이 바로 중공군 2차 공세, 중공군 3차 공세 등이고, 흥남 철수작전도 이때 이루어진 겁니다. 민간인 9만 8천 명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 준 작전입니다. 이듬해 1월 4일날 이와 같은 중공군 1, 2, 3차 공세를 통해서 일사후퇴가 시작이 됩니다. 일사후퇴 때는 남쪽으로 220만이 피난을 하게 되고, 중앙청에는 다시 인공기가 개양이 되고, 우리는 평택과 삼척을 잇는 선에서 방어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1951년도 6.25 일어났죠. 전반기에는 중공군 4차 공세가 있고 중공군 5차 공세가 있고 중공군 6차 공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집행리 전투가 바로 중공군 4차 공세에 있었고, 집행리 전투가 연합군이 유일하게 승리한 전투로서 3월 15일날 서울을 재탈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7월 10일부터 첫 필연회담이 시작이 됩니다. 1951년도 후반기는 유엔군의 하계공세, 유엔군의 추계공세가 시작이 되고, 전반전에는 중공군 4, 5, 6차였죠. 후반기에는 유엔군의 하계공세, 추계공세가 시작이 되고,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적이 있는 피해 농선 전투, 번지볼 전투, 단장의 농선 전투, 크리스마스 전투는 전부 이때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1952년도 다음엔 1950년에 한 해도 중국과 미국의 땅 뺏기 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수도고지 전투, 백마고지 전투, 저경농선 전투, 철의 삼각지대 전투 전부 다 1952년도에 일어난 전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마고지 전투는 부산안이 전투를 했습니다마는 하루에도 14번 보지 전산 주인이 바뀌는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이때 사망인원이 3,500명 정도 전사를 했습니다. 물론 중공군은 10,000명 이상 전사를 했습니다. 10월 8일날 트루만은 지지부진한 휴전회담에 대한 다음 전략적 후퇴를 위해서 트루만의 무기 휴회를 선언합니다. 4월 그래서 휴전이 일어나던 1953년도 4월 26일 날 휴전회담이 다시 시작이 되고 5월달, 7월달, 그러니까 휴전 직전이죠. 그때 중공군의 최후 공세가 시작이 됩니다. 화살머리 고리 전투라든가 금성지구 전투 다 이때 일어난 전투들입니다. 52년도와 53년도는 전부 중공군 5차 공세 이후부터는 피싸움이고 고지 전투고 땅 뺏기 전투의 소모전이 계속되었습니다. 드디어 7월 27일날 휴전 협정이 동의된 겁니다. 오늘 약사보고에 제가 결론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결론을 한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6.25는 쌍방과실이 아니고 북한군의 기속 남침에 의한 전쟁이었습니다. 어서! 더 이상 역사는 왜곡돼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으로도 왜곡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어서!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우리는 애국자 의사로 칭송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국가보훈처에서 장군으로 명예 호칭을 주기도 했습니다만 일본 역사책에는 테러리스트로 기록이 되어 있고 역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기 볼 때는 김원봉도 국가유공자입니다. 보는 사람이 어떤 이념을 가진가에 따라서 역사는 달리 기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어서! 이제 우리 태극기들에도 김원봉이가 왜 국군의 뿌리가 될 수 없냐는 논리적 입성은 이제 지났습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장군들도 거리로 나와라. 태극기 논의도 정당돼야 됩니다. 6.25 때 참전한 장군의 아들이 자기 친자제가 한 40명 정도 참전을 했어요.
많은 숫자입니다. 그 중에 14명이 전사하거나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린이 노블이겠지요. 우리 장군들도 나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얼선! 더 중요한 것은 의원들은 아스팔트 위에 청와대 앞에 들어오라! 얼선!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분명히 해결이 안 됩니다. 얼선! 이 정부의 핵심적인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평화 공동체고 하나는 경제 공동체입니다. 평화 공동체는 적이 없습니다. 삼척의 어부 인지 군인인지 4명이 유유히 내려오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서 지시관을 했습니다. 이거 국방장관부터 그 사단장이까지 다 달려야 됩니다. 얼선! 경제 공동체는요, 북한은 우리 GDP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제주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0만원짜리 공급받는 가정하고 50만원 공급받는 가정하고 합해서 60만원 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부가 우리하고 우리 예산으로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국정은 의원들이 들어놓아서 국정은 마비될수록 좋습니다. 갈수록 국민들은 도탈에 빠지고 큰 신랑을 갖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얼선! 박원순이가 서울시 예산 중에서 아마 금년 중에 평양 노후된 하수관 보수공사에 수백억을 투자한다 하지 않습니까? 돈 같이 쓰는 겁니다. 북한은 어느만 비싸지 외국인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얼선! 때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 50대에 잘 사는 우리가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마지막으로 우리 태극기 부대는 정강 목사가 그 말은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연말 이전 태진의 모든 목소리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선! 이상으로 약사보고를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약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장군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